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예, 잡혔는데 일단 송환이 될지 어쩔지, 그리고 테라 루나 사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뭐, 예.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테라는 지구를 뜻하고 테라, 테라. 예. 예. 그리고 루나는 달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지구와 달이라는 이름이 각각의 코인이거든요. 테라 코인이 있고 루나 코인이 있는데. 아, 이렇게 하니까 설명이 쉽네. 이게 예. 좀 특성 코인입니다. 테라 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UST라고 해서 1달러를 1테라로 바꿔주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다른 코인은 가격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테라 코인은 가격이 안 바뀌는 코인이라고 그래서 뭐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 지구와 달이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구나. 네. 그런데 예. 이제 왜 테라 코인이 1달러로 유지가 되냐면은 루나 코인 덕분인데, 테라가 1달러보다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은 그 루나를 통해서 테라를 더 발행해 가지고 공급을 해 줌으로써 가격을 떨어뜨리고, 예. 테라가 1달러보다 싸지게 되면은 이 테라를 그 사들여서 이제 루나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가격을 유지시킨다. 자동으로 가격을 유지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다.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예, 거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게 안정적이다. 예. 라고 주장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어요. 몇십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일순간에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이 뭐 이렇게 10,00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1억짜리가 500원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개념 자체가 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 고정환율제 아니면 그렇지. 금태환제 뭐 그렇지. 이런 거에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유와 달러. 그러니까 이런 금과 거죠. 달러.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고정환율제라고 하면은 한국이 1달러는 1,000원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 뭐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 뭐 그런 식으로 얘들 했다고 쳐요. 예. 뭐 중국도 한동안 이제 고정환율제를 이제 그랬죠. 유지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가치가 계속 한국의 무역 상황, 뭐 재정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한화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1,300원이 되면은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건 난 달러로 가져갈래. 이렇게 해서 그렇죠. 달러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장이 이제 그거를 이제 루나로 했다라는 거야. 루나를 대신 줬다. 달러를 주는 대신 루나를 발행해 가지고 주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물량 조절하면서 이제 가치를 이제 방어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폭이 적을 때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1달러가 뭐 2,000원이 돼 버렸어. 그러면은 야,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달러를 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뱅크런, 말씀하셨듯이 박대 기자가 얘기했듯이 뱅크런이 있었던 건데, 사실은 이제 공격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반대로 건 거죠. 이걸가 루나 숏을 건 거다. 숏을 걸어가지고 네.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예전에 97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엄청나게 외환 투기 세력들이 공격을 하면서 이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약성이 발견되니까 집요하게 공격을 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폭락을 하고 이득을 취하고 일반 투자자는 망하고, 약간 이런 메커니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의가 있었느냐, 처음부터 이게 작동 안 할 거를 애들이 알고 있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네요. 그 미국 SEC의 그런 그 공소장에 보면 우리 증권거래소. 예. KBS 단독 보도인데, 예. 이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이걸 패깅이라 부르거든요. 1달러가 1 UST가 되는 게 고정환율, 아까 말씀한. 고정환율이 되는 게 패깅이라 부르는데, 패깅이 깨진 적이 있었는데, 예. 자기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결했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자기들도 이게 그때부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다. SVB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사실은 야, 우리가 좀 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외부로부터 수혈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 메시지 메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뱅크런이 생긴 거잖아요. 네. 비슷한 상황이네. 비슷하다기보다는 이게 네. 더 악질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SVB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돈이지.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국채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만기가 되면은 다 돌려받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근데 가상화폐라는 게 저는 가상화폐 투자를 안 하고 처음부터 뭐 좀 원래 싫어해요. 그렇게 실체가 없는 거. 저는 굴뚝주를 좋아하거든요. 네. 예, 하여간 실체가 있어야 돼. 예, 금 뭐 이런 거. 확실한 실체가 있는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테라든 루나든 아무런 실체가 없잖아요. 이게 상품도 아니고 실체가 상품을 있는 뭐 팔아가지고 실체가 없는 것을 네.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네. 좀 다른 거 좀 다르게 특수한 점은 이제 루나하고 테라가 서로를 보증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 실체가 없는 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애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거다. 가짜 두 개가 뭐 실체가 없는 가상의 두 개의 화폐가 결합한다고 해서 실체가 생기나? 거기에서 무슨 상품과 서비스가 뭐 발생을 해? 나는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게 뭐 네.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우리 최경 진행자가. 아니 나는 그런 자본주의는 좀 이상해. 예. 예, 좀 이상한 자본주의.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네. 이제 가상화폐에도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소위 말하는 채굴 마이닝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네. 그래픽 카드를 써가지고 그렇지. 서로 이제 하여간 연결 그 거래 관계를 이제 암호화해가지고 거기에서 대가로 얻는 거잖아요. 땀, 노력, 전기가 든다. 그것까지는 인정. 거기에서 그래서 예. 이거는 온전히 시장 원리로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근데 여기 이 테라 루나는 다른 게 아까 얘기했듯이 아예 패그가 말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가치를 고정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 그게 문제고 방금 박대기 기자 얘기했듯이 그렇게 실제 작동하지도 않고 시세 조정 혐의.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리즘으로 작동 안 하는데 뭐 뒤에서 몰래 돈 꾸려와가지고 안정화를 시키니까 이제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시세 조정 사기 요게 이제 미국 검찰에서 보고 있는 시각인 거죠.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미국 검찰 수사 결과로 어떤 혐의점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시세 조정 혐의가 있고 시세 조정.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불공정 거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품이 아니다. 증권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 지금 권도영 지금 잡힌 사람을 과연 우리나라로 송환할 수 있을까 또는 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몬테네그로에서 잡혔는데 일단 자기들이 먼저 수사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사실은 이제 잡힌 곳에서 그렇게 나선다면 이제 송환이 쉽지 않을 수가 있고 이게 또 몇 년이 걸릴지 또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일종의 플리 바게닝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엄벌도 가능합니다만 그렇죠. 또 싱가포르에서도 수사를 한다고 나서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도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될지 또 참 의문인데 제가 좀 답답한 점은 있습니다. 이게 권도영 씨 말고도 공동 창업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신현성이라고. 티몬의 창업자인데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신현성 씨가 나와서 내가 테라의 공동 창업자라고 4년 전에 밝혔던 영상이 그대로 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속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잘 살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사를 받고는 있는데 수사는 받고 영장이 있는데. 이제 기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그 권도영 하나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이 진짜 뭔 돈을 빼돌렸습니까? 아직도 무슨 뭐 빼돌린 돈들이 많고 무슨 법인을 만들고 그랬다며요. 몬테네그로에서.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만든 법인이 초도코이 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1,196원 100 세르비아 디나르로 했다고 하니까 사실 페이퍼 컴퍼니 같아요. 그러네. 근데 세르비아가 이 가상화폐 거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중에 한 군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세르비아로 들어갔다가 몬테네그로 옮겼다가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이제 잡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지금 수사를 하려는 이유도 사실은 권도영이 지금 숨긴 이 돈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적어도 6천억 원에서 많으면 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건 횡령.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은행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지급 보증을 하려면은 은행들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돈을 많이 테라 루나를 발행해가지고 돈이 몰렸잖아요.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다 좀 바꿔놓은 거예요. 지급 준비금이 비트코인으로 있는 거구나. 있었는데 이거 중에 일부를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자기 지갑에 넣어가지고 튀었다. 이렇게 지금 미국 검찰도 보고 있고 한국 검찰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몬테네그로가 왜 다 달려들었느냐. 예. 지금 1조 원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회수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좀 짧게 살고 또 돈 토해내라. 약간 제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예. 몬테네그로가 여기서 할 이유가 없어요. 싱가포르는 법인이 있었으니까. 맞아. 법인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 미국은 여기에서 주로 활동했으니까 피해자가 많으니까 한국은 국적이 권도형이 한국이니까 그런데 몬테네그로는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는 여권 조작 때문에 걸린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지금 이런 지금 신경전이 있고 이게 얼마를 숨겼고 이거를 정말로 내놓을지 뭐 이거를 딜을 할지 이거는 봐야 되는 원정 상황입니다. 씨가 아마 자금력이 충분한 거는 분명히 뭐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탈출하려고 전세기까지 이집트에서 가져왔다. 전세기? 예, 그런 게 저희 보도에 나왔었고요. 오타니 수준이네. 그다음에 예. 현지에서도 또 몬테네그로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예.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걸 봐서는 이제 자력이 충분한 걸로 보인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 사건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변제받을 수 있을까 그건 좀 논외입니다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신현성 씨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예. 이분이 이제 뭐 청년 기업가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신직수라고. 예. 신직수 씨예요? 예. 옛날 중앙정보부장이었고 그 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 손자야? 예. 검찰총장을 그렇구나. 지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 상당히 이제 힘이 있는 그럼요. 예, 가문 출신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혹시 수사가 미적거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예, 그건 아니겠지만. 예. 그런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구속영장은 잘 모르겠지만. 예, 기각됐다. 신직수 손자다. 이건 뭐 중요한 팩트를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건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인과관계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뭐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엄정하게 수사를 해보고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그 가상화폐들은 괜찮나요? 어떻게 보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은행 하루에도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뭐 흔들리고 있는데. 아까 비트코인까지는 그래요. 땀과 노력과 전기료 엄청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형성된다. 뭐 그렇다고 쳐요. 예. 수요와 공급. 그럼 다른 거는 뭐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로 조금 그나마 인정을 받는 것도 한 9,000개라고 합니다. 9,000개? 예. 이게 9,000개가 다 어떻게 이게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고요. 실제. 그러니까 이게 뭐 사상 누각인 거죠.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큰 거는 다 아실 테고 이거를 이제 규제하는 것도 없고 여기에서 시세 조정 뭐 이제 온갖 기술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저도 그래서 이거를 코인을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상당히 이제 여기 코인 시장도 타격을 받을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유종선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도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겠죠. 미리 금융당국에서 제재가 있었다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사건이 터지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데 그때 그 의견이 있었던 것도 맞는데 가상화폐 없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 지금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상화폐 단점이나 이거 이전에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는 상당히 이게 너무 아까운 기술이다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실은 이 가상화폐 진영에서 자기들은 탈중앙화를 한다. 그렇지. 정부가 관여하지 마라. 그렇죠.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그게 이제 한동안 먹혔어요. 그리고 그 가치 이념도 또 맞는 말 같았었어. 예. 우리끼리 뭐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화폐를 우리끼리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 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커져버린 거 하나. 그리고 그렇죠. 이게 딱 사실 이제 범죄에 이용되는 거가 너무 지금 심각해요. 예를 들면 책임은 전혀 안 지는 책임 안 것들. 지죠. 그러니까 이게 텔레그램이나 이런데 마약 사는데 다 이런 가상화폐들이 지금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그거는 안 되지. 예, 그거는 안 되죠. 예,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